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3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6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개해월, 임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됩니다. 오늘이 개해월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게 입동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30회째 되고 있는데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개해월 마지막이고요. 물론 내일이 대설 절입이니까 절입 시간이 오후 13시 26분이에요. 그래서 오후 13시 26분 이전에는 그래도 아직은 개월이고 그 13시 26분이 지나야 대설이 지남으로 인해서 갑자월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개해월과 갑자월이 같이 있는 하루가 됐는데 그래도 원안적으로 개해월의 마지막은 오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해월의 임수가 몇 개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간에 해당이 되죠. 양간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배합을 할 때 양하고 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중에서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오신술 자인진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와 배합을 맞추면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보게 되면 임자, 임술, 임신, 임오, 임진, 임인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올해 무술년 개해월에 임수는 어떤 것이 나왔냐면 11월 16일 날 임자가 나왔고요. 임자일. 그 다음에 11월 26일 임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월 6일 임신이 나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30일이기 때문에 이 6가지가 모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 60년 후 무술년 개해월에는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은 제 올해 무술년 개해월에는 나왔던 것이 임자, 임술, 임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해보면은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면은 걸록격이라고 했습니다. 걸록격. 그래서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고 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충분지성.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물이 소용돌이를 치거나 쓰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지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이나 자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왕한 성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임자일에 태어나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자일이 됐을 때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 겁재가 아니라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자수에도 뿌리를 두고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굉장한 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왕수를 7살인 무토가 있어서 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인이 있고 7살이 있으면 양인 가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인 가살은 양인 합살이라고도 하죠. 자, 임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임술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가 지난 26일 날 임술일이었죠. 임술이 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월은 똑같죠. 연과 월은. 근데 이제 일이 임자냐 임술이냐 오늘같이 또 임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시보다는 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난 건 똑같습니다. 걸록격에 해당이 되고요. 개수가 투출했는데 아까 임자일일 때는 이게 양인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인이 없어요. 지지로 자가 없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는 임자일에 자중 개수가 투출한 것과 같이 양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일에서 투출한 것이냐, 시에서 투출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양인에 대한 어떤 그 힘이라든가 공력 같은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월의 양인이 투출한 것은 더 공력이 클 것이고요. 일에서 양인이 있어서 투출한 것은 월령을 득한 것보다 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월과 일을 빼고 나서 시에서 투출한 것은 월과 일에서 투출한 것보다 공력이 더 작아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자가 되면 양인이 투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여기가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양인이 아니고 그냥 겁재일 뿐이에요.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겁재이냐 양인이냐에 따라서 격에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양인이게 되면 양인 가살, 양인 합살 내지는 그 양인을 중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겁재일 뿐일 때는 뭐 그것이 이제 한기를 가중하느냐 아니면 조우로서 용도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국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임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해 물론 임수가 해월에서 왕하다 하더라도 연주에서 무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수를 보게 되면 토도 세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무토를 용신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개수, 겁재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 용신을 쓸 무토를 기반시켜 버리죠. 그 다음에 술토로서 연지 있는 술토나 일지 있는 술토로서 술을 제방하게 되면 좋은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용신으로 쓸 것이 술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용신으로 쓸까요? 연지 있는 술토를 쓸까요? 아니면 일지 있는 술토를 쓸까요? 답은 가까이 있는 거 쓰는 게 좋겠죠. 잘 보세요. 일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물론 원령의 용신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령이 있는 것을 쓰는 것이 굉장히 공력은 가장 클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지라든가 시주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연주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다 쓰기는 좀 힘들죠. 같은 나랑 같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쓰는 게 낫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걸 갖다 끌어다 쓰려면은 힘도 들고 오다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런 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용신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을 쓰느냐 요거는 가까운 것을 쓴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 토가 다시 오게 되면은 뭐 이때는 오히려 살이 더 왕해질 것 같은데 주어진 생시는 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시나 경술시가 되겠죠. 근데 무신이 된다라고 하면 토가 이렇게 해서 임수를 제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신금을 보기 때문에 임수가 뭐 완전히 파극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무신시가 된다고 하면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가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 다음에 경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큰 해가 없게 되죠. 물론 경술시가 된다 하더라도 조우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12월 6일은 임신이 됩니다. 임신. 뭐 또 보는 방법은 사주를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일간을 놓고 보고요.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봅니다. 그 다음에 월간에 무엇이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무엇이냐를 본 다음에 연주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월일 까지 본 다음에 나머지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보면은 사주를 보는 순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임수일간이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대해수라고 했고요. 큰 바다라든가 강호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하면 왕할수록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개수가 투출했습니다. 자, 지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단순 겁재인 개수가 아니라 양인인 개수가 되는데 지금 연월 일까지 보게 되면은 자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겁재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양인인 개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냥 이 상태로만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자, 해월에 엄동의 개수가 투출하는 것
지금까지 30일 동안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간목세계 을목세계 쭉쭉쭉 임수까지 3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분들 알겠지만 개수가 투출하는 것을 제가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동의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왜냐하면 한기를 가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자축월에는 가장 핵심인 관건은 뭐냐면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화가 용신이 되는 상황에서 임수라든가 이 개수가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뭐예요? 용신으로 쓸 것을 파극하기 때문에 이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해월뿐만 아니라 자월에도 그렇고 축월에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계속 또 강조를 하겠죠. 해자 축월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개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가 않겠죠. 근데 연주에서 보면 무술토가 있어서 이 무토가 개수를 이렇게 합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년 개월은 제가 합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는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신금입니다. 그래서 임신일주가 되는데, 자, 임수가 신금을 보게 되면 요거는 포태법상 장생에 해당이 되죠. 장생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마치 어머니 모체에서 10달간 크다가 탄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이 신중에는 무임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장간으로서. 그래서 무임경이라고 있는데 신중의 무토는 역이 해당이 되고 임수는 중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장생에 해당되는 중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 신중에 있는 임수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 어떻게 돼요? 금은 신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녹,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가 해를 보는 것도 왕하지만은 임수가 신을 보는 것도 이 임의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왕금이 또 생수를 하기 때문에 임수가 신을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쳐서 임신을 본다라고 하면 마치 임자일 같이 왕하진 않더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낮은 정도로는 왕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임자일과 마찬가지로 용신을 쓸 때는 무토를 용신으로 써서 왕수 충분하고자 하는 임수를 제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줘야 될 게 뭐냐면 화가 있어서 토를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월이 되게 되면 포태법상 해월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나 개수는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근데 화토는 해가 되면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약한 곳에 태어난 것이 해당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태권도 유단자 임수를 하얀 흰띠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초단 딴 사람이 제방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더 월등히 강합니다.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이 아니죠. 명리에서 토가 원래 수를 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가 너무 왕하면 오히려 토가 무너지게 됩니다. 뭐냐면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제방을 하려고 해도 그 왕수가 흙을 쓰고 물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 무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병화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병화라든가 정화가 지지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투출해서 이 무토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무토가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격으로 따지면 제자약살격이라고 해요. 제자약살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뜻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도덕,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내 남편이고 해서 보호해주고 해야 되지만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안 좋은 관제 구설, 사고사 이런 걸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왕할 때는 일간이 그거에 대해서 끄달림을 당해서 일간이 해를 보게 되지만은 일간이 너무 왕할 때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해월에 나서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간이 아주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개수가 또 문제가 되겠죠. 이 용신을 쓰는 거를 개수가 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기반이라고. 자, 그럼 어떤 생시를 얻으면 좋을까요?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 자수라고 하는 것 양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요 신하고 신자 반합 회곡하죠. 원래는 세 가지 글자가 있어서 삼합을 짜는데 한 글자가 없어도 합의 공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인이 합하게 되면 이건 양인도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인도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왕하고 극성맞고 난폭하고 그런 거예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 칠살과도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충하거나 양인을 합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인을 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잠자는 사자가 양이라든가 토끼가 와가지고 막 건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얌전하게 그냥 가세요. 그러지 않죠. 성질을 냅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건 충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양인이 합해도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사나운 늑대가 있는데 또 다른 늑대들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마적당 같이 되겠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해도 안 좋고 충해도 안 좋게 되는 거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하거나 이렇게 칠살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양인 합살, 양인 가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생목 해가지고 양인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 좋겠죠. 경자시가 되면 양인이 도가 된다라고 개념.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과 술에 뿌리를 뜨고 천간에 투출하게 되니까 이 임수를 생해주게 되겠죠. 임수만 생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금은 개수도 생해주게 되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는 월령을 득하고 일제 신금도 보고 시제 자수도 보니까 이거는 거의 극왕합니다. 극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왕한 것이 거의 극에 달한 거죠. 주식으로 치면 이제 상한가를 이빠이 친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경금이 다시 생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얘로서 이 토로서 이 왕수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금이 이렇게 세력이 있게 되면은 토생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이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이 기운이 확 빠지겠죠. 이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한두 개가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효를 크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자시라고 하는 개념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경자시가 되면 사주의 화기가 병정화라든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도 안 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경자시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그 왕한 임수를 생해주니까 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기를 더 생해주니까 또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용신으로 써야 될 무토의 기운을 설기하니까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신이 세 가지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민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민시가 되면 일단은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이거 인신충이 돼요. 인해가 합하기 전에 인해가 지지로 합을 하는데 인해가 합하기 전에 이 수가 있으면 인신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중에 있는 원래 병화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조우하면서 차가운 사주국세를 따뜻하게 하면서 이 무술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신중의 임수, 천간의 임계수, 해수가 저 인중병화를 파극하게 됩니다. 자, 이 충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의 캡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이라고 하는 캡슐, 신이라고 하는 캡슐이 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캡슐 안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중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중무토, 신중무토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이 설기가 된다거나 많이 극제를 당하기 때문에 거의 불용인데 인중병화, 인중간목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중경금이라든가 신중임수를 쓸 수가 있는데 서로 충하게 되면 신중의 임수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 왕수가 있죠. 그러면은 충하게 되면 캡슐이 깨지면서 왕수가 화를 제하게 되면서 저 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중간목 같은 경우도 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중경금이 저 파괴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인중병화가 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궁과 시지궁이 충하게 되면 내 가정과 내 자식궁이 충하는 거니까 가정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일지와 충하는 거 그렇게 썩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병호시를 한번 보죠. 자, 병호시가 되면은 편재인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죠. 병화 입장에서 오는 양인에 해당이 되고 병화는 술에도 뿌리는 두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수 신급이 있게 되면 멀리에서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크게 도움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시지에 오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오화는 뭐 신이라든가 해라든가 이런 것과 충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뭐 오화가 깨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수하고 개수가 있게 되면 원래 이거 군비쟁제가 되겠죠.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라고도 합니다. 군겁쟁제라고도 하는데 뭐 비견이 있으면 군비쟁제, 겁재가 있으면 군겁쟁제 이거 두 가지 다 쓰기도 해요. 군비겁쟁제. 물론 물론 용어를 명확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달마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도 뭐 충실하게 제대로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군비쟁제라고 하는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은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임계수가 오화를 병화를 놓고 쟁제를 하게 되는데 이 국세에서 쟁제가 될지 안 될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군비쟁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 개수를 보게 되면 합하죠.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무토를 보게 되면 서로 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 입장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합거가 되는 것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개수를 보게 되면 이건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합하게 되면 탐합 만극하게 돼요. 탐합 만극. 그 다음에 이 뭐 탐합 망생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얘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무토하고 합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이 병화를 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탐합만극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금이 있는데 을목이 있어서 합한다 그러면 인성이 수를 생해줘야 되는데 이건 합하느라고 생하지 않는다 해서 이건 탐합망생인데 지금 여기 이 탐합망생은 이 개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가 합하느라고 병화를 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병화는 임수의 소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다 보존이 되죠. 그래서 물론 아쉬운 점은 무토가 기반이 되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개수를 묶고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은 있게 되고요. 충분히 이 술토를 용신으로 쓸 수는 있기 때문에 물론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 용신으로 쓸 때 더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뭐 지지에 있는 거 써도 크게 나쁘진 않죠. 없는 것보단 100% 낫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조우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국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개해월 마지막 날이라 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이 대설이니까 또 대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가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뭐 대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다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 꼭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사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론만 잔뜩 배워서 쓰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식을 놓고 아 이거는 군비쟁제가 되는구나 이거는 군비쟁제가 되지 않는구나 아 이런 경우엔 양인가살이 되는구나 이렇게 명식을 놓고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도 많이 되고 머릿속에도 많이 남고 나중에 다른 비슷한 사주를 봤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하지 않고 그래도 날마다 사주를 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전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